안녕하세요. 예, 지금 다원에서 목동고 통합과학 수업 담당하고 있고, 시대인재에서는 생명과학, 목동고 생명과학 수업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목동고 과학 어떻게 나왔는지 통합과학 출제 경향 간략하게 분석을 하고 2학기 때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면은 지금 일본 학원들이 이제 출강을 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번호로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예전에 멘트인데, 제가 목동에서 이제 학원 강사를 시작했고 단과 강사로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동네이기 때문에 목동이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목동이 키운 구승형, 등급을 바꾸는 수업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매우 이제 내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올해 목동고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리고 2학기 때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학기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았고, 1학기 중간고사 키워드는 일단 환경평가 문제를 적동 활용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과서를 활용한 지역적인 문제들이 나왔다. 그래서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학년도 6월 9일 환경평가 문제인데, 그거에다가 이제 그림 하나 추가해가지고 약간 좀 이제 변형해서 나온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옛날 환경평가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꿔서, 이거는 사실 엄청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옛날에 대일고에서도 나왔었고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특징인데 교과서 지역적인 문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과학사라고 해가지고 정규 진도 끝나고 뒷부분에 무슨 알아보고 참고하기 과학사 파트로 들어있는데, 무슨 램즈라는 과학자, 다른 학교에 언급도 안 되는 과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델레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원 다닐 때 맨날 배우는데, 학교쌤이 여기 시험범위로 넣으면서 요거 좀 잘 봐라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에서도 아인슈타인 과학자 이름 정확히 쓰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요 램즈라는 과학자를 제가 좀 이제 주의 깊게 외워라 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램즈 나와서 맞춘 학생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문장을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이제 신소재 파트에서 초전도체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니은에다가 이제 전기 저항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저항이라고 쓰면은 학교쌤이 틀리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원래는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물리에서 저항이라고 해도 맞는데, 전기 저항이라고 정확히 교과서 멘트대로 써야지 맞게끔 이렇게 출제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중간고사 때는 약간 학력 그렇게 난이도 어렵지 않지만 학력평가 문제와 그리고 교과서의 지역적인 단어들, 과학자 이름들 이런 게 문제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약간 항의를 많이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주관식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올 객관식 문제로 나왔고,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때 그제 이제 본 시험에서는 첫 번째 키워드가 물리 킬러 문항이 나왔다. 그리고 주관식 없이 객관식만 출제가 됐고, 그리고 3번 그럼 물리가 킬러였으니까 물리가 이제 중요했느냐, 오히려 생식 파트를 소홀히 했다면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원전을 찾지 못했는데, 목동고 이제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때 출제 경향을 보면은 옛날 수능평가원 문제에서 이제 그림이나 자료를 따다가 낸 그 경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생각으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물리학 2 문제에서 따온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죠. 그래서 역학 문제가 좀 목동고 출제 경향에 맞게 역학 문제가 꽤 어렵게 나왔다. 그 중에서 대표 문항 요거를 이제 한번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8년도에 9월 9일 학평 문제인데, 그걸 이제 변형해가지고 학교쌤이 출제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2개 있는데 하나 더 늘려서 3개로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과학 파트에서 효소 관련된 문제인데, 옛날에 2013학년도 고3 교육청 생명과학 2에 나왔던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출제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쌤이 좀 최근 문제집보다는 옛날 문제집에서 이런 그림이나 자료를 따서 학생들한테 낯설게 하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는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냥 물리 파트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물리 파트도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파트에서 이제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이게 원래 정석적으로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2학기로 이제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 파트에서 킬러 단원이 2학기로 2월이 된다. 그리고 이 유전 정보의 흐름 단원은 역대로 목동고에서 꽤 난이도 있게 문제를 내왔었고, 그래서 이런 파트들에 대해서 물리랑 생명 킬러 파트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화학 파트, 사단원이나 중화 반응, 여기도 당연히 2학기 때 일반적으로 화학 파트에서 킬러 단원이죠. 그래서 이 단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거 기출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소재에서 태양전지 파트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쉽게만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수능평가 기출문제 유형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제 빵꾸 뚫어놓고 여기 뭐 전류 이동과까지 찾게끔 이렇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화연합 파트에서도 옛날 수능평가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수능평가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내신에 출제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서술형, 지금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이 없었지만 뭐 개연성을 살펴보면은 또 한 번은 뭐 서술형이 있게끔 한 번 없게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물리 전자기학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형도 충분히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혀낸 인물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반드시 교과서에 명시된 이름을 기준으로 함 이렇게 돼 있죠. 정답이 아인슈타인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과학자 이름 그런 것도 잘 알아놔야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의 이제 킬러 파트, 생명 킬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목동고에서 역대로 어렵게 자연습격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파트도 충분히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 잘 대비를 해야지 2학기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자기학 물리 파트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물리, 전자기학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제 수업 소개를 막 장하게 하는 것보다는 질의응답 위주로 좀 이제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붙으시면 일단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학생들이 2학년도 올라가야 되니까 생명과학 파트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목동고가 학교쌤이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원래 물리를 어렵게 가르치던 송호쌤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떠나셨어요. 그분이 떠나셔가지고 원래는 1학기 때랑 1학기 중간 기말 때 난이도가 그렇게 막 쉽게 나오지 않고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좀 적절한 난이도로 계속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오신 물리쌤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중간고사는 좀 쉽게 나오고 기말고사도 완전 어렵진 않지만 좀 어렵게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널뛰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2학기 같은 2학년 때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생명과학 가면 더 심하거든요. 왜냐면은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그 이사장 조카분이 지금 생명과학 그 교사시거든요. 이분이 이분 말해도 되나? 안 잘립니다. 네. 이분이 절대 잘릴 일이 없어요. 네, 이런 좀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100점이 막 46명씩 나오게 시험을 내도 절대로 이제 지위를 이제 잃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1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이 38명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이제 뭐 서술형이라든지 그런 데도 막 부분 점수 깎아가지고 이제 등급을 조절을 하는데, 작년에 목동고에 이제 새로 오신 생명과학 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쌤은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분이 세학고에도 오래 계셨고 작년에 이제 22년도에 보인고에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제가 세학고랑 이제 보인고 기출문제랑 이런 거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쌤이 또 수업 때 올해 너희들 진짜 눈물 쏙 빠지게 문제를 낼 것이다 생명과학에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시험제 학생한테 받아봤는데 와, 이거 진짜 애들이 풀다가 잘못했으면 막 울었겠다 그럴 정도로 좀 이제 생명과학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를 뭐 적절히 중상 수준으로 중간기만 계속 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막 쉬웠다가 어렵다가 막 이렇게 내는 측면이 있어서 학생들이 1학기 때도 지금 좀 약간 1학년 때도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2학년 올라가면은 특별히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쉽게 나왔다고 100점이 36명 나왔다고 기말도 어렵지 않겠지, 기말 뭐 어렵게 나온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렵겠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학교쌤이나 이제 저의 이런 그런 당부사
중간이 쉬었으니 기말은 어렵게 나올 것이다. 학교생도 어렵게 된다고 했다. 어렵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학생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기 전에 사실은 이제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해보고 나서야 아 진짜 어렵게 나왔네. 큰일 났다. 2학기 때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서도 이제 뭐 등급이 막 이렇게 난이도가 날뛰게 하는 거에 이제 좀 1일 1비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이제 나중 수능까지 생각을 해서 어렵게 좀 심화로 공부를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가야지 결국에는 수능이나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내신 대비를 이제 대비해가지고 7월 14일 때 7월 14일부터 통합과학 2학기 중요 단원 특강이 들어가요. 그래서 2학기 때 이제 킬러로 이제 분류가 되는 산화학원 그리고 이제 전기전지 생산소송 그리고 대기 대순환과 엘니뇨 라인가 이제 특강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파트는 이제 지금 목동고에 맞게 유전 정보 흐름으로 좀 바꾸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2시간 그리고 화학 2타임, 물리 2타임 그리고 생명 킬러 단원까지 해가지고 좀 어려운 자료효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내신 대비 때는 이런 이제 기출문제집을 학생들한테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만 해당하는 기출문제인데 엄청 두껍죠. 이걸 중간 기말고사 때 학생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파트별로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강별로 지금 한 강에만 거의 뭐 한 200문제 막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이제 다 이제 강남, 목동 그리고 자사고 주요 자사고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문제집이에요. 이거를 다 제가 난이도별로 난이도 1에서 4부터 그 다음에 난이도 5에서 8 그 다음에 초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당부를 해요. 이거 풀기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난이도 9에서 10까지 여기는 뭐 거의 뭐 물투 문제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기출문제집을 나눠주면서 굳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학생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름 특강 때는 이거를 두꺼운 걸 다 줄 수가 없죠. 이게 시험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추려가지고 이제 핵심 문항들만 이렇게 주간지 형태로 학생들한테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예. 2학년 때 한 거의 250명 정도 생각하신다고 해요. 예.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50명밖에 선택 안 해요. 원래는 1차 조사했을 때는 작년에 그래도 8, 90명 정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와 물리의 부흥 시대가 왔나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종 선택 때는 확 줄어가지고 물리가 4, 50명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그래도 여학생 중에 진짜 대단한 학생이죠. 물리가 좋다. 물리가 너무 재밌다. 나는 물리를 2학년 가서 선택을 할래. 이걸 좀 이제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학생이 물리가 좀 재밌어도 이 목동에 물리 올림피아드하고 그런 학생들이 엄청 많겠죠. 거기다가 인원도 4, 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등급 막 2명, 3명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잡아봤자 3명? 한 2명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학생이 그래서 1등급을 받으려면은 그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물리가 좋고 재밌어도 다른 학생들과의 내가 비교 우위에 있나, 내가 진짜 남들보다 이제 확실히 우위에 서 있을 수 있나,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2학년 올라가면은 물리는 기본적으로 다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머님들 혹시 요새 그 트렌드 아시나요? 사탐너. 네. 그래서 화학 지금 선택자 수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올해 6평에서 4만 명대가 깨졌어요. 원래 그래도 한 5만 명 선택을 해줬는데 화학 선택자 수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경향성이 좀 내신에도 반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생명은 무조건 잡고 가는데 나머지 과목에서 이제 물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물화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물리 버리고 생화지를 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좀 학생이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예. 특강 수업이 본 수업 때는 안 다뤄주시는 수업일까요? 요 내용이요? 특강이. 예. 요 내용 그대로 나와요. 내신 대비 때 그대로 나가는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 전자기학 기초가 있죠. 학생들 중에서 이제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오메 법칙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뭐 전류, 전압, 저항 이런 관계를 잘 모르는 까먹은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전자기학 기초 수업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력 수석 앞에서도 오메 법칙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름 특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만약에 1, 2등급이 확실히 나와준다, 과학을 꽤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돈 벌려면 솔직히 막 제 수업 다 들으세요 막 이러고 싶지만, 만약에 학생이 과학을 1, 2등급 나오고 잘한다면은 물리, 화학 선행 특강을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경우에 따라서 학생이 메디컬을 확고하게 지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원에서도 제가 유전 특강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 특강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막 옥동고에 유전이나 생명과학이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어렵게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작년에 그 박장철 쌤이랑 분이 오셔가지고 박장철 쌤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내신을 어렵게 출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등급이 갈리게끔 지금 이제 좀 내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널뛰기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그 쌤께서 등급을 갈 수 있게끔 초고난도 문제를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목동고 내신 가지고는 수능 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냥 막 교과서 암기 수준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내신 공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목동고 애들이 생명과 수능 때 가서 공부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작년에 그 쌤이 오셔가지고 수능형으로 그리고 좀 어렵게 문제를 내주는 게 있어서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과학 좀 학생이 과학을 잘한다, 굳이 이 특강을 듣기보다는 물리, 뭐 여기 역학 특강도 있고 화학 이제 1사단원 특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강을 듣고 만약에 메디컬을 지망한다 그러면은 유전 특강을 좀 듣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학생이 좀 3, 4등급 이하다, 과학에 대해서 기초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름 특강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